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아침 월요일에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마음의 찻잔.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곁을 떠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합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행복, 건강,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이라는 찻잔에 행복을 담았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 첫 번째로 이병우 기자님께서 고양시 아파트값 17개월 만에 1% 미만 상승률과 이어서 작년에 매매된 고양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20, 30대가 매입을 했다라는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방송에 앞서가지고 어제 주말에 저는 삼성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는데 미세먼지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두 달 0%대 상승률이라든지 거래량이 작년에 이맘때 20%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것은 정말 사실이다.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 거의 매수 문의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통이 전화가 온다고 하면 한 건도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거래량이 작년에 이맘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대출이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또 세금 규제 때문에 매수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이 대규모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또 민간사전 청약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스마일에게 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제가 하반부쯤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아파트 매매 가격 월간 상승 및 거래 건수를 좀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2020년도부터 쭉 지금 1%가 계속 넘었었어요. 수도권 상승률보다 이제 고양시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서현구 안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이 일단 고양시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찍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대가 넘었다가 또 1%대로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쭉쭉 됐다가 작년 하반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작년 이제 DSR 규제라든지 이제 이런 대출 규제가 딱 있고 난 뒤로부터는 0.47, 그 다음에 0.13 거의 상승을 갖다 하지 않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또 하락을 일부 이제 단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고양시 지역별로 해가지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가격이 또 내려왔던 단지들도 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수도권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고양시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는 올해 2022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양 특례시가 돼서 이제 고양시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철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직장들이 이제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 고양시 아파트 매매 가격 월간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제 얼굴이 나와서 안 보이시겠죠? 2021년 1월 달에 정말 지난달이죠. 0.13%로 해가지고 KB부동산 매매 가격 월간 상승률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0.47과 0.13 물론 이 수치가 물론 차지하는 비중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도 지금 현재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12월부터 0%대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올해 1월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아파트값 보합세 가격 하락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팔려는 사람도
양도세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안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만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은 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시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월 9일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생각을 갖다 하시고, 그때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임대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3월 9일 선거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 백석동의 일산 요즘 와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작년 10월에 12억 5천 하던 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가격이 좀 하락되어 있다는 말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원흥01시트 34평도 작년 9월 11억에 거래됐지만 뭐 작년 12월 14일에는 10억 5천만 원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지금 가격이 지금 약간 뭐 5천에서 7천 정도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갖다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올해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월달, 2월달,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락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3월 이후에도 하락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작년에 매매된 고양시 아파트 10채 중에 4채는 20, 30대가 매입했다. 작년 고양시 아파트 매매 건수가 12,000건 정도 됐는데 서울 거주자 매입수가 도내 최다로 지금 가장 많이 매매를 했었고요. 수원, 용인, 평택, 화성에 이어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정도로 이제 그 20, 30대가 많이 주택시장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집 마련을 20, 30대에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이 앞으로도 가격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보합을 갖다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 30대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는 물론 20, 30대가 계속적으로 그 한 집에서 20년, 30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신축으로 또 엄겨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 30대가 처음부터 뭐 30평, 40평을 갖다가 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평대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신혼부부가 전에는 전세나 월세를 갖다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집을 갖다 매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월세 이자를 갖다 내느니 차라리 은행에다가 내가 내주고 이자를 내주면서 또 약간 뭐 소비를 갖다 긴축을 하면서 뭐 대출금을 갖다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 2021년 월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덕양구가 가장 아파트가 많이 매매가 거래가 됐고요.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고양시 아파트 매매 건수 및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마이너스 2.88, 여기에 정말 2012년도, 13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그때는 집을 안 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2019년도에도 고양시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이라든지 전체 비교를 했을 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정말 많이 매매 가격이 연간 상승률로 따졌을 때 3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을 갖다 고양시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갖다 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고양시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 특히 삼성벨트에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위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가격이 이게 오른 만큼 2022년도에 하락하고 2023년도에 하락하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의 생각은 하락을 갖다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하락보다는 저는 상승을 갖다 더 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2022년도 아직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2월, 아직 이제 2월 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월 9일 대선 지나서 또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 고양시 아파트 매입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시면 20대 이하 그리고 30대, 40대가 정말 많은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매매된 고양시 아파트 규모별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평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고양시 아파트 매입시 거주지별 분포는 고양 거주자분들이 또 많이 매수를 했지만 경기라든지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매수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2021년도 매매된 고양시 아파트 구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일산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더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일산 동구랑 일산 서구 덕양구가 다 같이 가겠지만 저는 덕양구가 조금 더 매매 건수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덕양구에 물론 뭐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겠지만 저는 신축에 있는 덕양구 삼성벨터라든지 뭐 덕은지구, 향동지구 같은 경우가 앞으로 가격을 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이 현상을, 지금의 주택거래 시장은 아파트를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하고 사고 싶지만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망하는 상태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각종 규제로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등으로 사는 것을 꺼리는 시기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도 1월, 2월 시장은 정말 거의 매매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정말 급한 매물들조차도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좀 머뭇거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문기사,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거주자별 분포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거주자가 4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 거주자, 고양시 외 경기도 거주자인데, 최근에 고양시에 이제 2021년도에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이 고양시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 감자스마일도 이제 삼성이 좋아지고 고양시가 좋아진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그 파쇼님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주목해라.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에 있지만 창릉은 분당 판교처럼 같은 성남시에 있지만 별도의 그런 닉네임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가 고양시에 있었지만 일산 신도시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릉도 같은 고양시지만 덕양구에 있지만 창릉은 별도로 창릉으로 이제 불려질 것이다라고 해서 GTX-A가 개통을 하면서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감자스마일 생각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아파트 매입자의 연령대도 많이 젊어졌고요. 앞으로 고양시는 내년에 대국조사선도 열리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또 지금 생겨났고요. 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흥지구 달걀부리 마을 쪽에 있어서 지금 뭐 고양 아크비즈라든지 한일 윈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광양 프론티어 밸리라든지 그리고 지축에 있는 또 직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향동뿐만 아니라 지축, 덕은, 그 다음에 원흥지구, 삼성까지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주 근접도 가능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케아 고양이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서울을 갔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에는 너무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또 비싸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주변에 신도시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정말
인기를 갖다 끌었고 앞으로 2022년도에 또 창릉에 1600세대 2400세대 정도가 지금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내년에는 민간 사전청약이 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개인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지금 2021년 고양시 아파트 매입자라든지 매입시 거주지별 분포라든지 규모별 이런 매매된 그 아파트 규모별로 해가지고 분포도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지금 상담을 갖다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비과세 혜택을 갖다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지금 고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과세 혜택이 뭐 1년이 되신 분도 있고 2년이 되신 분도 있고 3년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일시적 일가구 위주택에 관련해가지고. 근데 감사스마일은 고양시 특히 덕양구 쪽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제 말씀을 그러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또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시면 또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또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제가 구독자가 3,000명인데 제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10%의 그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뭐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유료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또 상담을 못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매도를 하지 마시고 비과세를 갖다 받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매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현금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아파트를 갖다가 뭐 사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30평대에서 뭐 9억, 10억, 10억, 11억, 12억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뭐 물론 5억, 6억 더 생길 수가 있겠지만 5억, 6억 가지고 이제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뭐 기다려가지고 뭐 1주택자가 이제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 2주택의 그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물론 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가격을 정말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춰가지고 매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매도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신문당선이라든지 또 GTX-A 착공이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더 좋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뭐 30% 이상이 더 오른다고 하면 12억이 저는 분명히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축 센트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15억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덕은지구도 지금 12억에서 15억이 지금 되면서 향동도 제가 판단했을 때 12억이 넘어갈 것 같고 삼성에 있는 뭐 2차 아이파크라든지 후반 메리디움 같은 경우도 저는 12억이 넘어갈 거라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8억대, 9억대, 10억대 이걸 매도를 갖다 하고 싶은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좀 내두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비과세 구간이 만약에 지났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운명에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특히 삼성벨트 덕양구에 공급이 없어요. 이제 지축 B5블록 빼고는 물론 국방대학교 부지가 이제 공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2027년도, 2028년도가 첫 번째 입주면 2023년부터 2028년도까지 앞으로 5년간 없습니다. 입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창릉 3기 신도시도 2027년, 2028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38,000세대가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저는 2028년이 아니라 2038년. 왜냐하면 그 삼성지구도 2012년도 입주를 했는데 2022년도 아직도 지금 입주가 지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지금 저는 본다라고 모든 사람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도시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세대가 다 들어오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5년인데 저는 5년 더 좀 빠르고 한 10년 정도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18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8년 그러면 2038년까지
한 10년 정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 10년 이내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라든지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것보다 가져가시는 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세금 때문에 비과세를 받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 내년에 지금의 가격보다 분명히 저는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목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연찮게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제가 고급적으로 제가 항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께는 분명히 뭔가 제가 어드밴테이지라든지 베네핏을 갖다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그래도 매도를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이 오늘 고양시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작년 매매된 고양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20, 30대가 매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고양시 아파트값 17개월 만에 1% 미만 상승을 했다. 물론 이게 3월달까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5월달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탄생된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발렌타인데이 아침에 오늘 기쁘게 오늘 방송했습니다. 제가 방송이 아무래도 제 방송을 갖다 들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또 부동산 공부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빠숑님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아침마다 제가 매일 같이 그냥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개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녹화 방송을 듣고 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키울 수 있는데 빠숑님의 세상 답사기라든지 또 얼음공장님의 그런 유튜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